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잠실에서 구축 아파트로 되어 있는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 좋긴 한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상부장에 보면 요 하나 둘 요 세 개 요 되게 작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수납력을 좀 살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더불어 지금 이 부분도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해서 수납을 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마감재 이야기할 때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마감재 와 이거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정말로. 이러면은 내면에서 나한테 뭐라 하면 뉴빌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정말 서울 그 중에서도 잠실에서 분양하는 완전 초대어 현장입니다. 잠내야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는 현장인데요. 여기가 2000세대가 넘어 2600세대가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일반 분양도 500세대가 넘습니다. 올 하반기에 강남 3구에서 이렇게 대형으로 분양하는 현장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인 입지에 대한 거 그리고 가격에 대한 거부터 살펴보고 평면하고 VR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위치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뉴빌드. 야, 지금 여기 보니까요. 잠내가 여기인데 이게 2025년 6월에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분양을 하고 있지만 짓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짓고 있다는 얘기는 뭐다? 결국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할 때 옵션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선택할 수 없는 단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위치가 지금 이쪽에 몽촌 토성역 바로 앞이거든요. 위치가 정말 이게 보면 예술이에요. 지금 보면 이쪽 근처로 해서 잠실역 2호선, 8호선이 있고 9호선 한성백제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옆에 올림픽 공원이 있고요.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롯데월드와 롯데타워 그리고 석촌호수, 기본적으로 교통편에 대한 것과 공원에 대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아산병원이 있고 서울 삼성병원도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위치다.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되냐?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단지죠.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인데 파크리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6000세대가 넘어요. 그리고 준공된 지가 17년 차인데요. 지금 보면 기본적인 평균 가격이 22억 6천인데 최근에 거래된 가격 중에는 23억 5천도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잠실하면 기본적으로 엘리트, 에이스, 리첸스, 트리지움 요 3개 아파트 있잖아요. 그 3개 아파트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에이스입니다. 33평 기준으로 26억 5천만 원. 여기 17년 된 아파트죠. 바로 옆에 있는 리첸스 같은 경우도 28억 5천. 여기도 마찬가지 17년입니다. 밑에 있는 트리지움 18년 된 아파트인 이 아파트 가격도 24억 3천. 자, 그런데 잠내 같은 경우는 얼마다? 18억 8천. 물론 이게 평형대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 가격에 대한 건 모집 공고를 보면 되겠죠. 84A부터 84A까지 있으면서 18억, 19억, 17억, 17억에서 19억 정도 사이에 금액이 형성돼 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잠실에서 구축 아파트로 되어 있는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위치에 대한 거 확인했고요. 금액적인 부분까지 확인했으니까 평면도 보시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스타트. 자, 평면 보니까 85 이하 타입과 102에서 135 이하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어. 바꿔 이야기하면 평면이 무지하게 많다. 평면이. 자,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델하우스 지금 VR 같은 경우는 84D 타입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D 타입은 타워 형태고 84A 타입이 판상인데 A 타입과 D 타입을 간단하게 보고 VR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텐데, 자, 84A 타입을 보니까 일단 확장형이 있는데 요부터 내려가면 기본형 평면이 있어요. 기본형 평면은 어떻게? 이게 보면 침실 2하고 이게 3이 잠을 잘 수 없는 공간에다가 비확장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확장을 건설사에서 유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확장형 평면만 일단 보는 걸로 할게요. 야, 근데 84 평면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 야, 우리가 이게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강남 한복판, 강남 3구죠. 잠실인데 포베이 구조로 만들어서 포베이. 예전에 했으면 분명히 옛날에는 분명히 3베이 했을 거예요. 셀프 했을 건데 지금 포베이로 했다. 자, 들어왔을 때 현관 신발자 있고 팬트리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앞쪽으로 해서 욕실이 있고 침실 2, 3 일반적인 베이지 구조.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이 마주보는 형태의 디귿자의 키 큰 장 들어가는, 식탁은 이쪽 공간에 T자가 됐던 벽열의 형태가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또 작은 팬트리가 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복도형 팬트리, 여기에 주방형 팬트리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뭔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뭐다? 여기에 대한 옵션이 있다. 그리고 옵션에 대한 건 밑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여기 들어가서 침실이 안방이고 화장대, 드레스룸 이렇게 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봐도 이렇게 2 돼 있는 거 있죠. 이건 뭐냐면 그냥 시스템 가구예요. 시스템 가구. 요즘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스템 가구를 옵션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옵션이 많이 있을 수가 없는 현장이에요. 왜? 지금 짓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뒤에 신청하더라도 가능한 것들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파우더룸 앞쪽에는
요렇게 부부 욕실 세면대 하나 들어간 형태. 정말 그냥 베이직한 형태네요. 그다음 여기 보면 유상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게 딱 요거만 있네. 요것만. 요 현관 중문 들어가는 거 시스템 가구 하는 게 요거 전부 다 요렇게 시스템 장으로만 들어가는 게 옵션으로 들어갔다.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짓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옵션을 많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첨이 돼서 거주를 하실 분들이 본인 스타일에 맞는 형태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D타입 볼까요? 자, D타입을 보면 지금 동플랜이죠. 동플랜 보면 다 여기 중간에 바지 저고리 꼬다리 형태라고도 하는데 요렇게 타워 형태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거실 라인이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가 북향이니까 어떻게 남동향 쪽으로 바라보는 세대로 구성이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장기가 기본형인데 확장형으로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관으로 들어오면 신발장, 요 팬트리를 같이 뒀네요. 판상형과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팬트리를 같이 뒀고요. 들어오면서 복도를 쭉 들어가는데 타워형 구조로 들어가면서 기역자 형태의 주방, 그리고 여기 지금 아일랜드가 없네요. 아일랜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통상적으로 옵션을 할 수 있는데 옵션이 없다. 그래서 주방에 있는 식탁 자리를 이만큼 지금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거실 들어가고 위쪽으로 안방, 침실, 파우더 있고 드레스룸. 요 드레스룸이 어떻다? 판상형에 대비해서는 훨씬 더 사이즈가 좀 작다. 이게 어쩔 수 없이 타워형 구조가 판상형보다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건설사에서 분양을 할 때는 타워형 구조를 조금 더 향이 좋은 곳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특이사항은 지금 없어요. 다만 이제 보면 우리가 84A 타입 구조에서는 우리가 복도 팬트리도 있고 주방 팬트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타워형에서는 어떻게 된다? 현관 쪽에 들어와서 복도 끝에 요렇게 팬트리가 하나 들어간 부분이 있다. 주방 팬트리는 없지만 복도 팬트리는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특이사항은 없고요. 옵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건설사에서 마감재를 많이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마감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타입이 별도로 없잖아요. 타입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개의 마감재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각 타입별로 동일하게 다 뿌려서 마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딤석,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해서 봉공사 입차, 요런 부분들에 보면 요런 건 있어요. 뭐냐면 엔지니어 스톤이 어디 제품인지는 모른다. 봉공사 입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장에서 입찰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벽지 같은 경우는 신한벽지라고 해서 기본 스펙이 잡혀 있네요. 거실 바닥에 강마루로 들어가는데 이게 기본 품목으로 해서 누크 화이트, 어디 제품인지는 몰라. 봉공사 입찰을 하겠대. 이게 어디 회사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방 같은 경우도 주방 상판하고 벽체를 봤을 때 상판은 엔지니어 스톤인데 봉공사 입찰 이 제품을 한다는 거고, 벽체 같은 경우는 300, 600각짜리 기본 타일인데 태형 세라믹의 타일이 들어간다. 결국은 여기 엔지니어 스톤에 들어가는 봉공사 입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제가 볼 때는 돈 되는 거는 다 봉공사 입찰로 뒤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 약간 보니까 가격대가 좀 싼 것들 있죠. 싼 데들은 뭐 이렇게 자재 스펙을 해놨는데 조금 가격대가 나가는 것들은 다 봉공사로 뒤로 빼버렸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싱크 수전 다다 제품으로 해서 들어가고, 후드도 하츠로 해서 들어가고, 가스쿡탑 삼성코로 해서 3구 가스쿡탑이 들어간다. 요런 부분들에 대한 걸 어떻게 마감재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VR로 가보겠습니다. VR 스타트. 자, 현관 일단 보면 바닥은 600에 600가 포셀린 타인, 디딤석은 완전히 톤을 다르게 해서 연출을 했고요. 지금 보면 왼쪽과 오른쪽, 여기는 신발장, 여기는 어떻게 팬트리 형태로 구성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손잡이를 보니까 오랜만에 돌출형 손잡이가 나왔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돌출형 손잡이 잘 쓰진 않는데 돌출형 손잡이가 나왔네요. 신발장 한번 열어보면 여기 보니까 우산꽂이를 이쪽에 있네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산꽂이를 이쪽에서 문 열면 안쪽으로 해서 우산꽂이가 빠지는 형태, 슬라이드 형태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네요. 우산이 몇 개 안 꽂힐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연출이 됐고, 현관 팬트리 쪽에 들어가면 상하부 고정식으로 해서 연출이 돼 있는 형태. 작지만 작더라도 이런 식으로 현관에 팬트리장이 있으면 사용성이 너무 유용하다. 이렇게 골프백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앞에 단차가 없습니다. 단차가 없는 거 좋습니다. 자,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일상화 수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 간접이 없다는 부분, 그 부분 좀 아쉽고, 어쩔 수 없이 기본형 타입이나 못난이 원형 센서 등이 들어갔네요. 다만 이제 여기 보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페트 소재로 썼던 요 느낌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전신경으로 은경이 하나 들어가 있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요런 건 있잖아요. 요런 거는 기본형 마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판넬로 들어가고 하부 쪽에 알루미늄 철물을 뒀잖아요. 요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디테일에 신경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벽인데요. 여기 이제 요즘 같은 신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죠? 다 패널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뭐 패브릭 패널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필름 패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LPM으로 감싼 패널 형태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뭐다? 공사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전부 다 그냥 도배로 했어요. 도배로. 그리고 도배를 하더라도 무조건 잘 팔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인데 강마루가 색깔이 좀 붉으스름해요. 붉으스름. 근데 뭐 무난한 강마루로 한 것 같고요. 자, 여기가 복도 팬트리인데 복도 팬트리가 열리진 않습니다. 요 복도 팬트리 안에 통합 분전반이 들어간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로 가면 유리 난간대로 설치가 돼 있고요. 천장을 보면 여기 보니까 충분히 간접을 넣을 수 있는데 간접을 안 들어가고 그냥 집부동 하나만 똥 해서 들어갔네요. 자, 여기 보면 요렇게 큰 타일 600에 1200짜리 타일이 들어갔다. 쭉 들어가고 반대쪽을 보시면 반대쪽에도 뭔가 조금 고급스럽게 붙어 있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를 눌러보면 어떻게 전시용 판넬이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 거 아니다. 이게 만약에 전시용 판넬이 설치 안 되면 뭐다? 여기는 그냥 도배로 간다. 이 부분이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뭐냐면 지금 여기 평면상에서 보면 요 아일랜드가 없거든요. 아일랜드를 이거 일부러 연출용으로 만들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주방 쪽을 바라보는데 여기를 식탁을 원형 식탁을 줬어요. 야, 이거 원형 식탁 이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일자 형태로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일자 형태로 식탁을 붙이는데 이게 원형을 뒀다. 좀 약간 DP가 조금 공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방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전형적인 요렇게 꺾이는 형태의 주방이고 여기가 키 큰 장 있고 이쪽에 어떻게 본주방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요렇게 창이 있고 밑쪽으로 해서 개수대가 있는 형태. 창은 큰 창으로 해서 채광과 환기 용이하게 일단 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큰 창이 좋긴 한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상부장에 보면 요 하나 둘 요 세 개 요 되게 작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수납력을 좀 살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더불어 지금 이 부분도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해서 수납을 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그냥 봤을 때는 84 타입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부장에 있는 수납량이 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부에 개수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개수대 있으면 어떻게 옵션으로 들어가면 좌측이나 우측이나 항상 우리가 식기세척기가 들어가잖아요. 식세기가 없는 형태다. 이건 나중에 또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지금 보면 침용 후드 들어가고 요렇게 39 인덕션 삼성전자 걸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네, 그죠? 당연히 뭐 레미안이니까 삼성전자 들어갔겠죠. 이게 만약에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3구 가스 쿡탑으로 간다. 여기를 열게 하면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쿡탑 밑으로 해서 여기 걸레바지 후라이팬 왼쪽으로는 인출식 양념망장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엔지니어 스톤이 있고 여기 타일 여기 있는 타일과 엔지니어 스톤의 상판을 컬러를 최대한 맞추면서 톤 매치를 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 생각보다 다용도실이 넓네요. 지금 보니까 세탁기하고 건조기 이렇게 들어가고 다용도실 들어가면 이 공간을 이제 이렇게 연출했는데 이건 다 DP고요.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안방으로 가면 안방을 가니까 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해놨습니다. 이거 다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화장대가 있으면 이쪽 공간으로 어떻게 붙박이장을 둬야 되고 붙박이장을 이쪽으로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쪽 부분에 여기가 침대가 놓아져야 되는데 침대를 올 때 제가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 확인하시라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여기 요 스위치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헤드레스트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간다면 이게 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계산해야 되는 거고 요 밑으로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장대인데 화장대는 정말 무난하네요. 그죠? 파우더 쪽 들어가면 요렇게 다운라이트 두 개만 똥똥 들어가고 그냥 경 크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여기 정말 기본에 충실한 마감으로만 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마감재 이야기할 때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마감재 이거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정말로. 이러려면 레미안에서 나한테 뭐라 하려나? 옛날에 그래도 다녔는데 뭘 하진 않겠지. 여기는 드레스룸을 딱 열자마자 정중앙에 의료관리기가 딱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드레스룸에 상하부 고정식으로만 지금 돼 있는 구성입니다. 정말 심플하게. 자, 안방 화장실도 완전히 베이직이죠. 자, 여기 보면 가로사키로 300, 600각짜리 가로사키로 하고 바닥에는 300에 300짜리 타일을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벽체를 바닥보다 연하게 하거든요. 이게 바닥이 좀 진하게 해요. 그래야 약간 안정감 있게 보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벽체가 오히려 좀 진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샤워부스 들어가 있고 이쪽에 다운라이트 간섭 안 되게 들어갔고 여기 한번 열게 해볼까요? 상부장도. 이거 뭔가요? 이거 보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가이드바가 이렇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갔네.
아, 레미안 알파카, 정말, 뭐 그래요? 자, 공용욕실. 공용욕실도, 기본적인 거는 크게 다를 거 없네요. 다를 거 없고, 지금 보니까 여기 천장에 전부 다 다운라이트 형태로 이렇게 다 연출을 했네요.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 어떻게 됐는지. 여기도 지금 가이드바 다 빠졌네. 여기도 지금 가이드바 다 빠졌네. New build. 자, 오늘 우리가 하반기 서울에서 분양하는 가장 최대여 잠내야 잠실 레미안 알파카 상품을 분석을 해봤는데, 입지적인 거 말할 거 없다. 가격적인 거 로또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거, 마감재에 대한 거는 기대를 하지 말자.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청약 당첨만 되면 이거는 그냥 뭐 대박이다. 요 정도로 내용 파악하시고 인테리어 하실 때, 청약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마친 뉴빌드 남경혁 대표였습니다.